자, 첫 번째 재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벤츠가 주차장을 길막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주차장 길막으니까 갑질? 잘못된 거 아니냐, 갑질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좀 사실이 다릅니다. 어허.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사건의 재판에서는 상당히 다른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한 입주민이 있었습니다. 고급단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평소부터 여기서 분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쟁에서 문제가 생겨서 새벽 1시부터 5시간 반 동안 아파트는 아니죠. 고급단지 주차장 입구에 통로에다가 차를 대놓고 차를 빼지 않았습니다. 비켜주지 않았는데 다른 입주민이 경호원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원의 차량도 있고 하니까 이 차를 빼야 되는데 뺄 수 없게 막아놨다, 통로를. 그래서 이 차량은 잘못됐다, 벤츠 주차가 잘못됐다. 이래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좀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판단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출입구를 길막한 겁니다.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주택 입주민들 그리고 또 다른 입주민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이 방금 홍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이 주차장 사용 문제로 계속 그 갈등이 지속이 되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차 공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설 경호 업체에서 뭐 보통 한 4대, 5대 정도의 이제 차량을 계속 이제 생활하는 공간 속에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이제 빼고 이랬는데 그럼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들이 이제 사면 주차를 다 해버리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바깥쪽에 주차를 해놓고 전화가 오면 차를 이제 수시로 이제 빼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할 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만 하더라도 차를 한 대 더하면 그 차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사설 이제 경호업체에서 자동차를 저렇게 사용하니 그 입주민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뭘 하시는 분이길래 이 사설 경호업체를 차량이 4-5대씩이나 이렇게 필요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던데.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뭔가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2019년 5월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벤츠를 사용하는 입주민이 평소에 분쟁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밤늦게 들어왔어요. 음주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벤츠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통로 쪽에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차 빼려면 연락 달라 이렇게 남기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경호원이었죠. 다른 입주민의. 그 경호원에게 연락을 받고 새벽 1시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까지만 살짝 후진했습니다. 이 주차장 구조가 후진해서 통로에 있는 차를 완전히 빼놓고 다른 차량이 전진하든 안으로 들어가든 나가든 마치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교행을 하려면 이렇게 좀 번거롭게 좀 교행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경호 차량들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장치를 들고서 왔대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 5시간 동안 새벽 6시쯤까지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뭐 증거 불충분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방치한 채로 5시간 동안 차를 내버려 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용된 혐의가 업무 방해였어요. 네, 업무 방해죄 자신의 업무가 방해돼야 되는데 행위 태양이 주로 3개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속임수를 써거나 위력, 어떤 제압할 만한 일체 유형의 행사를 위력이라 합니다. 요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앞에 대놓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의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그럴만했다. 자, 1심 재판부 그 벤츠 차주가 그거 그럴만했어 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가 이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경호원이 악의적으로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차주가 운전한 게 새벽 1시 5분이었는데 그 전에 이 경호원이 경찰 신고를 했어요. 음주운전 의심된다고. 운전도 하기 전에. 맞겠죠. 음주운전도 하기 자신이 차를 빼주고 그 뒤에 이제 벤츠 차주가 차를 빼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자신의 차량도 천천히 이동도 지연하면서 걸릴 때까지 덫을 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업무인지도 따져봤는데 이 경호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시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출차가 필요해서 보고도 마친 상황이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살펴보니까 이 두통이 심했는데 이 경호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병원에 안 갔어요. 근무를 다 마쳤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빌라에 머물렀고 병원은 심지어 열흘이 지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한 게 맞느냐? 그게 업무도 아니고 방해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호가 뭔데? 사설 경호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라고 재판부는 지적한 겁니다. 위력은 있었지만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업무가 아니었다라고 본 거죠. 이 사건 당일에 이 경호원이 이 출차하는 거는 경호 범위에 업무에 포함되기 어렵고 이거는 자기 개인적 일이지 개인적 사무 그 경원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을 파놓고 이거는 좀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아요. 약간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형법이나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만한 건 없어 보여요. 예컨대 뭐 거짓말해서 피해를 끼치거나 예. 아니, 업무 방해하거나 직무를 방해하거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법원도 그것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는 무죄를 주고 뭐 경호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무죄를 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입주민들과 이 경호원들 사이에 그동안에 이 주차 분쟁이 내재돼 있던 게 저렇게 막 펑 하고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